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임신하기 전에 엽산 챙겨라, 꼭 먹어야 된다, 보건소에서 타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이 임신 중 엽산 꼭 먹으라고 하는데 이 엽산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교수님? 엽산 자체는 네. 우리 몸에 있는 호모시스텐을 메티오닌으로 바꾸게 하는 데 관여하는 네.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 네. B9번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네. 몸에 이제 호모시스텐이 축적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성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뇌졸중, 뇌졸중. 혈전증, 네. 그다음에 약성 종양이라든지 네. 관상동맥 질환 등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임신부 같은 경우는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중독증, 자궁내 태아 성장 지연, 네. 그다음에 태아의 신장기형, 그다음에 제일 이제 우리가 연관이 많은 게 신경관 결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네요, 교수님. 네. 네, 꼭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신경관 결손 문제가 발생하면 임신했을 때, 임신 중에 태아 알 수 있는 건가요? 이 검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네. 흔히 얘기하는 이 기형아 검사라는 것 중에 16주에 하는 것 중에 그렇죠. 네. 모체 혈장에 있는 그 알파 태아 단백이 증가하는 경우에 의심을 하고요. 네. 20주경에 시행하는 정밀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진단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네. 검사를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수 검사 너무 무서워요, 교수님. 네, 신경관 결손을 이렇게 갖고 태어난 아기들은 문제점이 있겠죠, 교수님. 어떤 그렇죠. 문제점이 있을까요? 신경관 결손이라는 게 이제 척추뼈가 완전히 다 안 다쳤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1000명에 2 정도 발생하거든요. 네. 이제 안 다친 부위에 따라서 사망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보행 장애이든지 요실금이 있다든지 수술을 이제 또 받게 되겠죠. 네. 수술에서 합병증이 있다든지 해서 2차적인 사회적 문제까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엽산이 참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임신을 계획하기 전부터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교수님 언제부터 복용을 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네. 기관마다 네. 국가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네. WHO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임신 한 달 전, 임신 한 달 전, 최소 한 달 전에부터 400 마이크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0.4mg을 먹어라. 네. 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내가 이전에 기형을 났다든지, 내가 지금 현성 당뇨가 있다든지, 간질약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대략 석 달 전부터 10배를 먹으라. 4mg 이상을 먹어서 네. 신경관 결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해라. 그럼 이게 엽산이 식품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교수님? 식품으로는 현재 안 된다고 안 이제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네. 식품으로 했을 경우에는 권장량 0.4mg의 반 정도, 0.2mg을 하루에 섭취하는 것으로 네.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제로 투약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엽산이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를 막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렇죠. 엽산 시금치를 드셔는 거 가지고 네. 약 용량에 도달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드셔야 트럭 되는데 네.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도 엽산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그렇죠. 출산을 어. 지금 기형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쓰실 때는 네네. 1분기까지 임신 1분기 14주까지 드시면 되는데 이후에도 태아의 성장, 네. 그다음에 출산하고 나서는 임신부의 우울증 감소, 그다음에 그 수유를 하게 되기 네. 때문에 그 수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엽산이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유를 6개월 하면 6개월, 1년 동안 엽산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내가 수유를 안 한다 그러면은 네. 출산 후 2달까지 출산 엽산을 후 유지해 2달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아니라더라도 성인들도 그렇죠. 성인들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것처럼 혈전증이나 뇌졸중, 그다음에 연구에 따라서는 알츠하이머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드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용량입니다. 0.4mg.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린데요. 이렇게 저희가 3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교수님 혹시 임산부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임신 중에 제일 걱정되시는 게 어떤 질환에 이완됐을 때 약제 선택이 있는데요. 네. 제일 큰 원칙은 병을 참으시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약제를 쓰시는 게 좋고 예전에 나왔던 옛날 약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합 제제보다는 단일 제제로 된 약제를 의료진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힘들어하시는 임산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교수님?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안전한 출산 하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임신 기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또